자, 기술독립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90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생산 운영 효율화라는 측면 입장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어떤 핵심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에세 테크놀로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담배 에세라고 있죠. 에세 테크놀로지의 손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S테크놀로지의 송충경입니다. 예, 먼저 기술 독립군 웨비나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제가 뭐 학문적으로 뭐 디지털 트윈이나 뭐 생산 운영 이런 쪽 얘기보다는 제가 업무로 그 경험했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던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생산 시스템 운영 시뮬레이션 이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S프로듀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의 이제 컨설팅, 뭐 교육 그리고 요즘에 이제 CPS나 뭐 디지털 트윈 이게 좀 화두가 되면서 원래 저희들이 했던 내용이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 소개하다 보니까 뭐 G7 프로젝트를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의 좀 근원은 제어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제가 96년도에 그러니까 통일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G7 프로젝트 첨단 생산 시스템 FMS를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5축 머신센터 세대, 3축 하나, 뭐 세척기, 뭐 셋업, 그리고 자동 창고 해서 그 당시에 96년, 95년, 96년 그때 이미 그 트랜스미션 요쪽 부분을 상용 라인을 48시간 무인 운전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스템 컨트롤러, 셀 컨트롤러 이래서 그 소프트웨어 제어 쪽에 그 인력들이 주로 나와가지고 현재 이제 에셋 테크놀로지라는 데에서 합류해서 좀 그 근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성원 중에는 아직도 이때 같이 연구소에 있던 멤버들 해서 일본 사람도 세 사람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같이 이 부분을 좀 그 제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그 CPS 디지털 트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는 이제 생산 시스템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저희들은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 그게 좀 시스템화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기술로 좀 확장을 해서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쪽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라면 저희들이 했던 그 소프트웨어나 이쪽에서 간단한 시연을 곁들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뭐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요람 코렌이라는 분이 이제 그린 그림에 좀 살펴보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시작은 그러니까 그 1차 산업혁명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이제 좀 넘어가다가 2차 산업혁명 이후 포드 시스템 이후로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다가 이제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면서 좀 다양하게 뭐 FMS 이런 쪽으로 오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개인화해서 다품종 소량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이 그림을 썼는데요. 실제로도 지금 대기업에서도 뭐 현대자동차나 뭐 LG전자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셀 생산, 그러니까 다품종에서 소량 생산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제품 종류는 많아지고 이제 수량은 작아지면서 생산성은 대량 생산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고도의 이제 생산 운영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이미 다가왔고 그게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쪽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산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량 생산에서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이제 지금 요즘에는 점점 갈수록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들면 팔렸는데 지금은 팔리는 제품을 팔리는 만큼만 그리고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로 제공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으니까 생산 라인, 생산 현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산 제조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뭐 품질이 좋으면은 좀 비싸도 됐고 뭐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뭐 전용 라인을 해야 됐고 뭐 원가는 대량 생산 이런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도 지금은 이제 그런 연관관계를 파괴해야만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공장의 레이아웃이나 장비 대수, 작업자, 근무 시간, 생산 계획, 뭐 물류 운영 규칙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리소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도 그 퍼포먼스가 생산 퍼포먼스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는 이제 장비 중심 뭐 이런 쪽을 많이 해왔는데 당연히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비나 공정 중심의 개선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 공정 내지는 단위 장비의 효율화가 전체 생산성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 공장의 바틀넥, 페인 포인트가 정확히 어딘지를 찾고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이제 실제로 전체 퍼포먼스가 효과적으로 향상된다라는 그뭐 TOC에서 얘기하고 이제 바틀렉 찾아서 개선하고 뭐 DBR이나 이런 것처럼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오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을 개발해서 좀 활용하고자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뮬레이션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생산 분야 이쪽에 좀 관심을 그러니까 좀 이쪽 부분을 축소해 보면은 생산 분야에도 크게 제품 설계단의 시뮬레이션과 공정 설계단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스템 운영단의 시뮬레이션으로 좀 크게 나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품을 설계할 때 이 제품이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RPM이 그러니까 샤프트를 하나 설계한다고 해도 이게 RPM이 1000 RPM에서 뭐 어느 정도 하중을 버티는 얼마 동안 시간 어느 정도 하중을 버티는 그 설계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뭐 CA 분석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제품 설계단에 예,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제품 설계단의 시뮬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 설계, 그리고 그걸 만드는 제조, 장비나 공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제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정 설계단의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NC 가공 쪽에 툴패스 이런 쪽이나 아니면 로봇 이런 쪽에 이제 예전에는 뭐 티칭이라는 방법 이렇게 썼는데 이걸 지금은 가상 환경에서 로봇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을 다 만들고 현장에서는 간단한 테스트만 하고 뭐 양산 라인을 돌리는 이런 쪽에서는 공정 설계단의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스템 운영단의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아웃은 우리가 특정 제품을 뭐 연간 몇 개 만들려고 할 때 레이아웃은 어떻게 꾸미고 그리고 생산 캐파는 어느 정도 하고 효율, 뭐 제공 재고, 뭐 작업자, 장비 수, 뭐 이런 쪽에 운영하기 위해서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이제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로 예, 그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제품 설계 따는 시뮬레이션은 이제 3D 시뮬레이션 또는 이제 공학 시뮬레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단에 해당되는 시뮬레이션은 우리는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공정 시뮬레이션 하면 뭐가 좋으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행착오의 감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시뮬레이션이 없어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됨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생산 라인도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뭐 시스템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면은 그러니까 그 모델이 바뀔 때까지 제대로 된 퍼포먼스, 설계했던 성능이 한 번도 나오기도 못하고 또 다른 라인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과 비용에서 시행착오 부분을 사이버 상에서 하자는 거죠. 사이버 상에서 해서 그러니까 좀 빨리 시간과 비용을 좀 축소해서 좀 빨리 시스템 안정화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S프로듀서라고 하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S프로듀서는 그 범위를 생산 시스템으로 국한시켰습니다. 범용 시뮬레이션 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으로 국한시켰고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컨티뉴스 프로세스 쪽보다는 디스크리트 이벤트 프로세스 쪽에 그러니까 이산 제어 쪽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공장 안에 들어가서 생산하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게 공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공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좁히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계획 이슈라든지 레이아웃, 뭐 생산성, 물류, 뭐 의사소통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25가지 정도 생산 지표를 만들어서 이걸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면은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간트 차트나 뭐 라인 밸런싱, 뭐 택타임, 그리고 뭐 리더 타임, 그리고 이제 설비 배치에 따라서 이제 제공 재고, 그러니까 설비 가동률, 물류 가동률, 뭐 작업자 간트, 맨머신 차트, 뭐 이런 것들 해서 보통 이제 IE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생산성 분석 이런 쪽에서 쓰는 대부분의 지표들을 여기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개발사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좋은 좀 괜찮은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써서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잠깐 간단한 데모 잠깐 보여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개발한 솔루션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공장 레이아웃을 먼저 만듭니다. 공장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이제 그림판 그리듯이 내가 원하는 장비를 선택을 하고 네, 갑자기 또 얘가 그러니까 컨셉을 이제 파워포인트처럼 공장을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런 장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공장을 만든다면 이런 레이아웃에 있는 장비들을 그림판 그리듯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리고 물류 라인도 이렇게 그려서 공장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공장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 툴에서 불러와서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런 이제 플로우 차트와 유사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다른 툴과 좀 큰 차이점인데요. 그러니까 공정의 사이클 타임, 어느 장비에서 만들고 작업자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배치 생산이나 뭐 주기성이나 아니면 편차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서 이런 공정들의 흐름,
그러니까 BOP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소재들, 매트리얼에 해당되는 BOM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이런 플로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생산 계획에 넣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히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툴 오토모드라는 제품을 가지고 했었었는데요. 분명히 좋은 툴이고 파워풀한데 코딩 중심이다 보니까 생각외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비주얼 C++ 개발자고 FMS 유연 생산 시스템을 컨트롤러를 만든 사람인데 이제 그걸 시뮬레이션 툴 오토모드로 구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도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자인데 분명히 좋은 툴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걸 좀 쉽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툴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요때 한참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을 때 UML 쪽에 제가 한참 꽂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요 부분은 클래스 다이그램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이런 형태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이제 생산 계획, 어떤 제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 만들 거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때는 이제 스케줄링 룰, 디스패치 룰을 어떤 거 쓸 거냐 1차 룰, 2차 룰, 3차 룰을 해서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돌아가는 내용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3D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저희들이 만든 이유가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만든 모델이 그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3D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가시화 부분도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기술을 확장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도 모니터링 그리고 그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시뮬레이션 돌리고 나면은 뭐 이 화면에 이제 리버 다이어그램 물류가 흘렸던 많이 흘렸던 데는 두꺼워지고 작게 흘린 데는 뭐 얇은 선 이렇게 해서 통로 설계 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간트 차트나 뭐 이런 이제 가동률이나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 현재 한 25가지 정도 이렇게 지표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생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잠깐 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원래 개발 회사거든요. 원래는 개발 회사인데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면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잘 되는 거 맞아라고 이제 검증을 요청을 하셔서 결국엔 또 저희들이 POC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컨설팅을 또 진행을 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비중이 한 30% 정도는 이제 컨설팅, 3, 40% 정도는 컨설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솔루션 제공 뭐 이런 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처를 좀 크게 보면은 신공장이나 대규모로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 필요로 하다. 이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생산 라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때 예, 요런 부분을 할 때가 한 또 한 30%, 한 요 정도 대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물류 쪽에 AMR이나 AGV, 뭐 ACR 요런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시더라. 그래서 물류 합리화 쪽에 요즘에 한 2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뭐 잠깐 사례들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신공장 만든다 이러면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장에 이걸 해서 이제 이전을 하거나 신규 공장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확장 또 좀 더 증설하는 경우 뭐 이런 부분에서 할 때 기존의 문제는 해결하면서 새로운 이슈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공장 설계 뭐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는 한 중견기업만 가도 신공장 지으실 때는 꼭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툴은 어떤 게 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때는 이제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생산 라인에 이제 개선하려고 할 때, 현재 돌아가고 있는 라인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좀 개선하려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할 때는 좀 요 사례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고객사가 그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미 써왔고, 그리고 지금 혁신 활동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찾으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 활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그런 니즈는 있지만서도 사실은 그런 좀 활용성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했을 때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라인을 조립 라인을 이제 분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제품인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확보가 된다면은 중소기업일수록 사실은 개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좀 크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조립했던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작업 재편성을 통해서 뭐 리드 타임이나 그리고 작업자 효율 이런 부분을 개선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또 일로 가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는 이제 물류 합리화,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했을 때 사내 물류 여기서 물류는 이제 로지스틱 말고 이제 공장 안에서 있는 사내 물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재가 들어와서 제품, 그러니까 소재 창고에서 출고될 때까지 이 안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공 생산 중에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품이 되어서 출하할 때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크게 뭐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내, 그러니까 외주업체에서 부품이 들어와서 자재 보관 창고에 저장하고 출하할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입하 대기 시간을 감소하기 위해서 뭐 입고장을 재설계하고 뭐 ACR이 뭐 설계 대수에 비해서 좀 감소시키고 뭐 보관률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이런 쪽에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공 재고 쪽에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제공 재고량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 제공 생산을 위한 재고량 안전 재고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현재 어느 정도 상태고 그리고 그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AMR이나 뭐 AGV나 이런 물류 쪽에 캐파는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출하 쪽에서도 이제 포장을 하고 제품을 출하할 때 이제 스타터 크레인, 그러니까 자동 창고 설계할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부분도 시뮬레이션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활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막상 이렇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데까지는 이때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반응도 사실은 하기 전에는 힘들지만도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난 뒤에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는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볼 수 없던 내용들을 보고 의사결정하는데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은데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이때까지 저희들이 썼던 시뮬레이션은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스냅샷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작년에 성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이렇게 개선했으면은 이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변화가 크지 않은 쪽에서는 그 정도면 해도 되는데
매일매일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생산 현장에서는 그는 작년 얘기고 어제 얘기고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니즈가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 그러면은 그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상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걸 또 어떻게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냐라는 요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큰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은 시스템화 시켜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스템화 된다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CPS 뭐 그리고 디지털 트윈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요 부분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제에서는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모델, 그러니까 리소스 정보와 레이아웃과 제품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MES나 팝, IoT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현재 생산 계획 대비 실적 그리고 현재 각 리소스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공 재고들은 어디에 어떤 제품이 어디에 얼마나 지금 어, 그러니까 이 적재되어져 있는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나 DB 쪽에 쓰면은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뭐 일정 계획이나 납기, 물류, 작업자, 뭐 리더 타임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지표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적용을 일부 했었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현장 정보의 신뢰성과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APS의 일환으로 좀 활용은 됐던 사례는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 정도로 좀 제한적이었었습니다. 제한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기술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좀 이렇게 유행을 타고 있죠. 지금도 핫한 화두인데요. 요 정의를 IITP에서 잘 정의를 해놨는데 좀 살펴보면은 물리적 대상과 이를 모사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그다음에 최적화하기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감을 하고 뭐잘 정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게 시각화 부분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현장 정보를 적용을 하고 그걸 최적화시키는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와 상당히 유사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을 초기에 구현을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현장 정보를 받기 위해서 MES와 연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ES와 연동을 하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기능도 있지만 MES 연동, MES는 현재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모니터링 중심으로 연결을 하고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MES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MES가 받아 현재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과 연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연결되는 제한된 정보 그다음에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진행은 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MES의 대시보드를 3D 모니터링으로 탑재한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이제 딜레마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놓으면은 손님들 고객이 왔을 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줄 때는 멋지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항상 저희들이 챌린지 받는 게 2D로 보는 걸 3D로 보면은 어떤 이점이 있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보던 걸 디지털 트윈으로 보면은 뭐가 좋아집니까? 2D로 보던 걸 3D로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걸 더 얻을 수 있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답변이 좀 궁색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 질문이 오면은 이제 항시 했던 얘기가 뭐 레이아웃 기반으로 뭐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등 이런 좀 궁색한 답변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꼭 시뮬레이션으로 연결해서 미래를 보여줘야만 디지털 트윈으로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나이파 과제로 해서 디지털 트윈 과제를 하나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좀 저희들이 인사이트를 또 얻었던 게 그 단일 정보를 2D에 있는 것을 3D로 옮겼을 때는 효과가 약했습니다. 솔직히 만들었던 저희들도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 나이파 과제를 하면서 안전 정보와 생산 정보를 두 개를 디지털 트윈에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트윈 정의를 이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놓쳤던 거죠. 플랫폼이라는 거죠. 디지털 트윈은 개념 기술이고 플랫폼이다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차관점을 얻어서 디지털 트윈은 모니터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D 기반으로 공장을 모니터링하고 관제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좀 느꼈던 내용은 데이터보다는 기존의 각 영업이나 자재, 생산, 뭐 MES, 에너지 이런 품질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 레거시 시스템의 정보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웨비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분명히 앞으로는 이제 포캐스팅, 시뮬레이션도 연장 그러니까 하고 자율 생산 여기까지 갈 겁니다. 분명히 그쪽에 지향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도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운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밑에 이제 제어 관점이나 뭐 그러니까 공정 관점이나 보면은 분명히 또 다를 거고요. 전체 시스템 운영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이런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의 정보, 핵심 지표들을 모아서 동일한 레이아웃에 융합적으로 보여줄 때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고 합리적으로 정량적 KPI 기반으로 신속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정보를 다양한 정보들을 좀 융합을 해가지고 같이 보여주는 거죠. 레이아웃 기반의 이런 그래프나 뭐 이런 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줌으로써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미래에 갈 방향, 그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 최적 AI 합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지금 있는 정보도 잘 융합해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면은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번 웨비나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시뮬레이션에서 설계하고 큰 틀을 만들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하고 개선한 도출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간단히 이것도 그냥 좀 데모로 하나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도 완성형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들도 느꼈고 그걸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융합을 해서 현재 좀 시험적으로 만들었던 공장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적용 사례는 이제 작년에 나이파 과제 하면서 이제 창원의 이제 오성사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 정보와
이제 그 생산 정보를 융합해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다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볼까요? 사출기 이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량 정보, 그러니까 품질 정보, 그다음에 위험 안전 정보, 뭐 설비 정보, 그리고 뭐 고장, 그리고 뭐 일상 점검,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생각외로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기존에 있던 정보만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현재 있는 정보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B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처럼 생산 정보도 종합적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디지털 트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나 표나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축이 여러 개일 때는 좀 제한적인데 그 부분을 이런 3D 기반으로 해서 뭐 다양한 우리 공장이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장비에 원하는 정보, 전체 지표들, 경영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데는 디지털 트윈이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시뮬레이션 사실은 저희들도 기반이 이제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시뮬레이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여전히 또 IITP에서 또 이제 디지털 트윈을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주셔가지고 1단계 모사, 관제, 이제 뭐 모니터링 뭐 이런 쪽 부분은 이제 기존과 거의 그러니까 같은 에서 얘기했던 거 비슷한데 이제 4단계 가니까 이제 연합 5단계에서는 이제 자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장 운영 단계에서 본다면은 이게 연합까지 가면은 SCM 뭐 이런 쪽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요 단위가 장비 레벨이라고 하면은 공장을 운영하면 이런 장비들 이런 라인들이 여러 개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이제 자율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쯤 되면은 분명히 이제 시뮬레이션이 당연히 기반 기술이 돼야 될 텐데 요때는 분명히 지금 하나의 모델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컴퓨팅 파워나 그 다음에 모델의 구성 그리고 나중에 정합성 분석 이런 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확장 4단계 이상 연합 자율적으로 할 때는 분명히 이제 분산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장비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따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 간의 인아웃 인포메이션 그런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이 전체를 관장해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모델로 만들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분산시켜서 각 장비별로는 아니면 각 공장별로는 분산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분산 시뮬레이션이 제도 한 5, 6년 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꼭 이렇게 확장해서 이제 좀 넓혀 나갈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 한 요 정도 좀 진행을 말씀드리고 이제 혹시 뭐 질의응답하고 그러니까 시연 요쪽으로 해서 뭐 질의응답 형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채팅방에 올라온 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양현진 대표님이 부분적인 최적화 효율화가 전체 생산성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분 최적화가 전체 최적화를 사려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 이제 TOC 개념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 그러니까 이게 바틀렉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얘를 먼저 해결을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 전체 퍼포먼스에 영향이 있는데 바틀렉이 아닌 다른 쪽을 하면은
부분 최적화가 전체 퍼포먼스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쉬운 예로 본다면 라인 밸런싱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게 바틀렉이고 얘를 먼저 해결하고 퍼포먼스를 개선해 나가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컨설팅 하면서 경험한 게 이제 무서운 게 이 순서를 잘못 판단을 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최적화에 개선에 투자를 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몇십억을, 몇 억을 투자를 했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생산량이라든지 생산 효율이 오르지가 않으면은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혁신 동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선했는데 안 되더라. 여기는 원래 이렇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시더라.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게 분명히 부분 최적화 꼭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전체 최적화가 되는데 대신 어느 시점에는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전체 공정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내고 그 순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효과를 좀 극도화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답변. 그다음번에 이광식 대표님이 생활용품 제조 공장 액상비누 고체 비누 회사인데 활용 부분이 있을까요? 월요일 방문 예정인데 소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네, 일단 네, 소개 자료를 보내드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액상 비누를 만드는 공정, 그러니까 이 액상을 그러니까 뭐 사일로 같은 데 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섞어서 그러니까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는 그러니까 컨티뉴스 프로세스 쪽에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뭐 품질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비누를 이제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공정이 운영되는 데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이 제조 액상 비누나 고체 비누 회사에서는 공정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양영준 대표님이 오토 모드의 사용이 어려운 이유가 궁금하고 개발하신 시뮬레이터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 일단 오토모드는 아마 물류 관점에서는 가장 훌륭한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 이벤트마다 코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지금 시뮬레이션 툴들이 그런 것 같은데 코딩 중심이다 보니까 그게 그 스크립트 형태와 유사한 이런 형태의 코딩이라서 범용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툴이 뭐 탄탄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훌륭한데, 막 사용자가 그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단일 제품 생산할 때는 이벤트마다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이제 홀류 생산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것부터 먼저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스케줄링 이슈를 코딩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일반 그러니까 협업에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쓰기에는 좋은 툴인데 그냥 현업 담당자가 쓰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석근 대표님 질문이에요. KPI 적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업별 중점 관리 대비 현장 생산성 연계에 대한 액션 루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음, 예, 제가 정확한 질문의 네, 자, 이해를. 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KPI 여기 차석근 대표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KPI 적용은 중요합니다. 산업별 중점 관리 생산에는 액션 루프가 적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음, 예, 이따 요거는 다시 한번 또 네, 네, 제가 질문을 예, 추가하면서 얘기하고요. 어, 네네. 유기조 대표님이 센서 부착, 선체 부착 센서 및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통한
선체 피로 응력 상태를 예측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요 부분은 공학 시뮬레이션 쪽에 가까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설계하고 그 제품을 이제 운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쪽은 공정 시뮬레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 이 표준 얘기, 예, 차석근 대표님, 예, 예. 차석근 대표님이 KPI ISO 2400 KPI for MOM 국제표준 적용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항상 저희들도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제 표준,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막상 봤을 때 어렵더라고요. 생각외로 어렵고, 그래서 표준은 필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근데 적용하기에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모델이나 이런 쪽에 뭐 AAS나 이런 쪽은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KPI 부분, 요 부분은 예, 차석근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검토해서 제가 아직 요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예,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영진 대표님 또 질문하셨어요. 어, 다양한 KPI를 종합적으로 시각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겠지만 되려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개의 KPI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보를 많이 펼치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요 장비 위에다가 말풍선 띄우듯이 지금도 보시면은 뭐 이런 형태로 장비 위에다가 이제 정보를 많이 띄웠었거든요. 근데 정보를 많이 띄웠는데 막상 이렇게 많은 정보를 띄우고 나니까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 원하는 정보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융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인 노하우와 이런 그러니까 KPI들을 분석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고 같이 보면 좋을 만한 것들 그리고 항시 표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항시 표시해야 되는 정보와 사용자가 원할 때 표시돼야 되는 정보 그리고 세부적으로 알고 싶을 때만 타고 들어갔을 때 보이는 정보를 좀 구분해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예, 조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진우 교수님 질문이에요. 안산의 스마트 공장 대표 공장인 동양 피스톤이나 스마트 공장 데모 공장인 안산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SMIC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 나오셨어요. 예, 동양 피스톤은 뒤에 한번 방문한 적은 근데 전체 뭐 데모 공장 이렇게 해서 둘러보고 이러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잘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광식 대표님 ISO 2400에 대한 자료를 좀 올려주셨네요. 자, 이제 거의 우리 직접 한번 우리 송 대표님하고 얘기를 한번 하시죠. 자, 손 저 들어주시고 차석입니다. 예, 차석근 대표님, 네, 아까 그 얘기한 거 조금 보완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이제 MES를 거의 3천 개 이상 쭉 구축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그 KPI가 그 왜 중요하다는 거, ISO 22400은 이제 제가 거의 한 15년 정도, 지금도 현재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그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한국에서 보급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 공문장을 하고 있고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도 제가 그거를 적용하면 그 보너스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광식 그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올려주시고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최근 디지털 트윈의 진화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KPI에 분석을 한 뒤에 현장에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는 게 지금 디지털 트윈이 지금 최근에 디지털 트윈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그 최신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품질이 굉장히 필요한데 품질이 아니라 그림만 번쩍번쩍 보이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BPR이라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컨티니스 프로브 임프루먼트 그런 사상도 써야 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특히 요새 얘기하는 그, 저, 그, 인디비아라던가, 다스토라던가, 이런 데에서 그림 가지고 번쩍번쩍 하니까, 이제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만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KPI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계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액션이라고 저희가 중요하는데, 그래서도 룹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방법론을 같이 여기하고 결합시키는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MES를 구축하면서 지금 독일 회사 같이 진보된 회사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독일 회사는 저희가 구축한 MES를 가지고 아까 그런 방식으로 연속 개선을 자동으로 이렇게 레시피 관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 어떤 제조에 대한 수준 문제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 이런 툴에다가 같이 한번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두 분은 나중에 또 새로 좀 깊은 얘기를 서로 MES하고 연결이 되니까. 자, 우리 박진우 교수님 손 드셨어요? 네, 오늘 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같은 기회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정보 교환들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교류하는 게 중요한데, LG 전자에 계셨었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계셨었죠? 아까 그 경력에 LG전자 네네. 시뮬레이션 적용 LG전자의 근무한 게 아니고요. LG전자의 시뮬레이션 적용해서 기술 지도하고 시뮬레이션을 같이 활용한 게 그게 언제쯤입니까? 2013년부터 한 2021년 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그 LG전자 그 창원 공장이었습니까? 일단 그 8대 제품에서 다 했었었고요. 예, 제가 창원도 왜 그러냐면 관심이 예, 있을 것 같아서 지난 5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산업공학회, 경영과학회, 시뮬레이션 학회가 동시 학술대회를 열었어요. 전 네, 세계에서 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2015년, 16년, 17년에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운영할 당시에 삼성, LG, 현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당신들이 그 수준이 중소기업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도움을 좀 달라 그랬더니 같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삼성의 협력사들 돕는 거, LG에 돕는 거, 현대 돕는 거 이렇게 보더니 LG와 현대는 자기들은 도저히 삼성 수준이 안 된다. 도울 수가 없겠다. 나중에 돕겠으니까 좀 빼달라 그래서 사실 같이 돌아보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빠져 있었는데 지난 2024년 5월 달에 가서 보니까 LG전자의 그 등대 공장이라는 데는 저는 산업공학 전공인데 예전에 뭐 시뮬레이션도 많이 한 20년 가르쳐 왔지만은 이게 지금 굉장히 수준들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도 기회 닿는 대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학회 같은데 참석을 해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그게 프로시딩에는 넣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임 회장으로서 초대받아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대단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회 닿는 대로 공유들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박진희 교수님 그런 얘기를 갖다가 파이프라인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혜인 대표님 마지막으로 질문 오셨네요. 디지털 트윈 네, 가상 실험을 통해서 실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위를 이제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한 이제 5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아까 개념도 다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제 구축하는 목적은 이제 그게 목적에 따라서 이게 형상이나 해야 될 일이 다 달라지는데, 아까 차석근 대표님도 KPI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KPI가 중요하면 이 KPI도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KPI를 최대화시키고 어떤 KPI는 최소화시킬 거냐의 문제고, 이렇게 다양한 KPI가 있을 때는 이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이런 것들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해서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는 거를 찾는 게 우리가 이제 최적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형상을 똑같이 만드는 게 이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게 이제 관제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제 3단계고, 아까 송 대표님께서 어렵다고 했던 그 페더레이션 부분, 그러면 다양한 툴로 이제 그런 시뮬레이터들을 만들 텐데, 다양한 제작사에서 만든 시뮬레이터를 또 이렇게 페더레이션 시켜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또 그중에 KPI, 우리가 원하는 KPI, 예, 최소값이나 최저값을 찾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찾고 나서 실제로 실체계를 제어를 하면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제 CPS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런 개념들이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서 토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송 대표님 좀 하시는 거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고요. 송 대표님께서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플랫폼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그 도구를 가지고 그 해당 목적에 맞춰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그걸 애도학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해지고. 우리가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해야 되는데, 문제 정의를 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예. 그래서 문제만 잘 정의되면 그게 모델링이거든요. 그 모델만 잘 만들어지면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중에 같이 이거 끝나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토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 네, 대표님하고 양 알겠습니다. 대표님하고 한번 조만간 만나셔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김인식 고문이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디지털 트윈 하면은 중견기업, 뭐 대기업에서 그 전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플랫폼이 이 중소기업에서도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들이 뭐 컨설팅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플랫폼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언제쯤 오는 건지, 또 이미 그런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건지. 이번에 저희가 우주농업을 다시 작년에 기본 설계 프로젝트는 끝났고 이제는 우주청이 생겼기 때문에 모사 그 챔버 제조 챔버를 만들고 무중력 상태를 실험 무중력으로 만들어서 식물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하는 것을 이쪽에서 지상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제어도 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그것을 분석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뭐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 과제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면, 그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면 제가 가져다가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점에서 좀 간단히 멘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제 예, 저희들은 이제 생산 중심 쪽만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차라리
그 네. 양현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CTO를 맡고 계신 김탁원 교수님이 냉전 시대에 핵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지하에다가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 남녀 이렇게 선발해 우주인 선발하는 것을 선발해서 이제 그런 과제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개념인데 제 디지털 TE는 대상하고 분야만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지금 김인식 고문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고자 하는 개념과 난리지와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플랫폼을 써가지고 구현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이 미팅 하시는 27일 날 예정하실 때 그때 좀 심도 깊은 얘기를 서로들 두 분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송 대표님께 박수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